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좋아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어떤 특정한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주 봤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함께한 기억이 강렬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나를 떠올릴 수 있도록 심리적인 원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단순 노출 효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은 반복적으로 접하는 대상에게 친숙함을 느끼고 호감을 갖게 됩니다. 자주 보면 정이 든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르며 실험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상대방의 머릿속에 나를 자연스럽게 남기고 싶다면 먼저 노출 빈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가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상대방이 올린 게시물에 가끔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면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우연한 만남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주 가는 카페나 도서관 혹은 공원에서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도 어느 순간부터 나를 자주 마주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정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한 만남보다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 경험을 함께할 때 상대방을 더욱 깊이 기억합니다. 이런 경험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긴장감을 동반한 활동을 함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즐겁고 행복한 기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포 영화나 롤러코스터 같은 짜릿한 경험은 서로에게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줍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순간을 함께하면 친밀감이 더 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머 감각을 발휘해서 상대를 편하게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세 번째 방법은 상대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향기나 노래, 말버릇 등이 사람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정한 향기를 남기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향수를 이용하거나 샴푸나 바디로션의 향을 신경 써보세요. 특정한 향을 맡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자주 듣는 노래를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노래를 공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내가 생각났어라고 한마디 던진다면 상대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을 떠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연스럽게 상대의 일상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신경을 써주는 상대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한 인사나 가벼운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 질문을 하고 공감해주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 말했던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어?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상대는 여러분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심리적 간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대상에 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게 대하다가 어느 순간 약간 거리를 두는 전략을 사용해보세요. 상대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관심을 살짝 줄이면 왜지?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효과를 잘 활용하면 상대가 스스로 여러분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상대가 나를 먼저 찾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직접 노력해서 얻은 것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다가오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부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하는데요. 상대에게 간단한 부탁을 하면 상대는 자신이 여러분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책 추천해줄 수 있어? 혹은 이거 도와줄 수 있어? 같은 작은 부탁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먼저 연락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대화를 내가 먼저 시작하기보다는 가끔은 메시지를 남기고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궁금해하고 연락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더욱 깊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의 대화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나 평범한 대화보다는 상대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어땠어? 라는 일반적인 질문 대신 오늘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어?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러한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고 자연스럽게 여러분과의 대화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상대의 말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언급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좋아하는 커피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 다음에 만났을 때 네가 지난번에 좋아한다고 했던 라떼 오늘 마셨더니 생각났어 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디테일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9번째 방법은 적절한 타이밍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연락을 너무 자주 하면 부담을 줄 수 있고 너무 뜸하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상대가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전날 잘 준비하고 있지?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라고 한마디 전해보세요. 이런 작은 배려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남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방법은 함께한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범한 경험보다는 특별한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따라서 평소와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만나거나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보세요. 예를 들면 그냥 카페에서 만나는 대신 특별한 전시회나 전망 좋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새롭다면 상대방은 그 순간을 더 강렬하게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번째 방법은 살짝의 미스터리를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다 알게 된 것보다 약간의 궁금증이 남는 것에 더 끌리게 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주기보다는 상대가 궁금해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여지를 남겨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해줄게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는 자연스럽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하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의 관심을 계속해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번째 방법은 상대에게 인정과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외적인 칭찬이 아니라 상대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 진짜 멋져보다는 너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멋져 보여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칭찬은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여러분을 더 긍정적인 존재로 각인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13번째 방법은 상대가 도와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도와준 사람에게 더 애착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합니다. 작은 부탁을 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더 정서적으로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또는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가 직접 여러분을 위해 행동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14번째 방법은 상대에게 즐거운 감정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감정을 기억합니다. 누군가와의 경험이 즐거웠다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남습니다. 함께 있을 때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고 상대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농담을 던지거나 밝은 에너지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면 나중에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15번째 방법은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자주 보이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들러붙거나 부담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상대가 여러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끔은 연락을 줄이고 상대가 여러분을 먼저 찾게끔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16번째 방법은 상대의 가치관과 신념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신념을 인정해주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다면 나도 요즘 일회용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 너한테 듣고 나서 더 신경 쓰게 됐어.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는 여러분이 자신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존중해준다는 사실에 특별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17번째 방법은 공통의 목표나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이 운동을 하거나 같은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러닝 챌린지 해볼래? 또는 이번에 사진 찍으러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갈래? 같은 제안을 해보세요. 이런 공동의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생기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더욱 자주 떠올릴 수 있습니다. 18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늘 불평이 많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보다는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항상 밝은 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할 때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상대에게 힘이 되어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라면 분명 잘 해낼 거야. 또는 지금도 충분히 멋져. 같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19번째 방법은 상대방과의 특별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패턴을 만들면 상대는 더욱 여러분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은 새로운 카페에 도전하는 날 또는 우리 영화 볼 때마다 팝콘 꼭 먹기로 하자. 같은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상대는 이 루틴을 떠올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함께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20번째 방법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바로 억지로 상대를 조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은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꾸미거나 전략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상대가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진정성입니다. 나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다가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억지로 상대의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상대가 반응하지 않을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의미 있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소개한 20가지 방법을 실천해본다면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더욱 자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